지금 미세먼지는 다른 말로 중국발 화학무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치명적인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고 1급 발암물질이라고 불리는 다이옥신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외교관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요. 유럽 외교관이었습니다. 한국의 하늘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을 생각할 때 이 맑은 하늘이 너무나 생각이 날 것이다. 그런 말을 한 10년 전에 제가 들었는데, 그런데 그 하늘이 지금 없는 거죠.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우리가 본 하늘이 우리의 지금 현실인 거죠. 이 미세먼지는 주무부처가 환경부겠죠. 환경부 장관께서 지금 내놓은 대책이 차량 운행을 제한하겠다.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 공사 현장의 작업 시간을 줄이겠다. 그리고 물 청소를 확대하겠다는 말입니다. 청와대에서도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과 인공강우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입니다. 중국과 인공강우를 공동으로 실시하겠다. 과연 대통령께서 그 인공강우에 대한 것을 얼만큼 알고 인공강우 대책을 지시를 했는가 하는 것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 인공강우라고 하면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 억지로 비가 내리게 하는 거죠. 강제적으로 화학적인 처리를 해서 구름이 응결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구름을 뭉치게 하기 위해서는 화학 물질을 투입해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뿌려지는 화학 물질이 요오드화은, 또 그리고 드라이 아이스,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굉장히 이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데, 중국에서 많은 그 인공 강우를 하면 할수록 몽고라든가 한국이라든가 기타 주변에 있는 지역에 비가 더 안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뿌려진 화학 물질은 고스란히 다시 우리의 공기 중으로 또 토양으로 축적이 되는 것이죠. 주변을 배려하지 않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것을 당장 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주변에서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인공 강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것을 건의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또 청와대에서 내놓은 대책 중에 세 번째는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 공기청정기를 각 유치원 또 그리고 학교에 보급하겠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대책입니다. 이 또한 근본적 해결책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네 번째로 나온 대책이 30년 이상 노후된 석탄 화력 발전소 한 기를 조기 폐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 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하고 있고 석탄 화력 발전소를 늘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노후 발전된 석탄 화력 발전소 한 기를 조기 폐쇄하겠다는 것을 내고 있습니다. 만들고 폐쇄하고, 왼쪽에서는 짓고 오른쪽에서는 폐쇄하고, 그것이 미세먼지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뭐 자명한 얘기죠. 이 네 가지 대책을 듣고 당분간 미세먼지를 많이 고통스럽게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말고 국민들이 정말 기대하고 듣고 싶은 그런 좀 대책은 없을까? 그 나름대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지금 국내에서 찾고 있죠.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알고 있어요. 국내에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이 미세먼지의 원인은 국내에서만 풀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건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을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라는 단어를 정부는 쓰고 있지 않죠, 잘.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중국이 베이징 같은 그런 대도시 주변에 있던 공장들을 2010년경부터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그 공장들이 옮겨진 지역은 남동부예요. 그것은 바로 오염물질 배출원이 한반도 바로 옆에 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제가 기사를 발견했는데요. 국제 대기 오염 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에어비주얼이 2018년 세계 공기질 보고서라는 것을 제출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중국에서 넘어온 대기 오염 물질로 한국 등 이웃 국가의 공기 오염이 증가했다. 또 한중일 3국이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 물질 공동 연구라는 것을 지난해 함께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공개하기 직전에 중국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무엇을 가리고 싶어서 이 보고서를, 이 연구 결과를 공개되는 것을 반대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주권 국가라면 주권 국가로서 당당하게 중국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네, 두 번째로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사진은 중국 쓰레기 소각장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중국 동부 연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장과 마찬가지로 2015년에 이미 244곳이 운영 중이고 또 현재 건설 중인 소각장은 121곳입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추가로 지어질 소각장은 106곳입니다. 합하면 총 471곳이 됩니다. 이 말은 2020년이 준공되는 이때가 되면 2015년에 대비해서 2배로 증가한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2020년이면 바로 내년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공장과 소각장을 동부 연안에 짓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기 때문이죠. 서풍. 가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동북아시아는 서풍이 부는데 그렇기 때문에 동부 연안에 지어야만 그것이 중국 본토 중심부로 향하지 않고 일본과 한국으로 향하기 때문에 동부 연안에 집중해서 짓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중국 빼고는 미세먼지 해결을 할 수 없어요. 지금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은 상태로는 이 미세먼지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버스, 지하철 무료 탑승 이런 거로는 해결할 수 없단 말입니다. 대중국 압박, 단판 필요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중국과 얘기를 해야 된다면 중국을 욕하고 중국을 책망하고 이거로도 해결이 되지는 않겠죠. 동북아 협력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정부가 동북아 대기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 국민 여러분, 미세먼지가 이렇게까지 급속도로 악화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심각성을 이제는 인식을 하고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일본과 또 중국과 동북아 대기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또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저희의 태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해요. 지금의 저자세는 버리고 저희의 입장은 또 강력하게 표명을 해야 됩니다. 동부 연안에 밀집해 있는 공장과 그 소각장 얘기를 해야 합니다. 또 일본은 어떨까요? 동북아 대기 협의체를 구성하려면 일본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대기 정화의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의 그 기술력이 탁월합니다. 하루빨리 동북아 대기 협의체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구성이 되고 그 문제를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이런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청소하자, 이부제하자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좀 근본적인 대책, 중장기적인 대책, 진중한 대책들이 하루빨리 정부로부터 나오길 바랍니다.